여러분은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가요?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일 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한데 말입니다. 메신저에서 친구 차단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뒤통수 치는 친구,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자기 일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친구가 그 대상이죠. 항상 내 편이 되어 이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덱스의 인생 여정이 참 행복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런 친구는 보기 드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그런 친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한 신부님은 진정한 친구라는 존재는 그저 환상이고 집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제일 큰 벌이 독방에 감금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함께할 친구를 찾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집단을 만들고는 한 친구를 표적으로 삼고 노예 대하듯 괴롭힙니다. 이른바 집단 따돌림, 왕따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왕따로 사는 건 흡사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친구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요즘 세상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다가 대신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한 번은 방송 출연 중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보낼까 잠시 망설이다가 한동창 신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창 신부가 과연 진정한 친구일까? 과연 친구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100% 알아주고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어줄까? 그렇다고 그 동창 신부가 친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진정한 친구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허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진정한 친구를 갈구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 내 마음을 뼛속까지 알아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친구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짊어져야 할 외로움의 몫이 있고 그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 묵묵히 자기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친구 문제로 괴롭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친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땐 괴롭지만 갑자기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고통이 사라집니다.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친구에 대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관계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그 해결의 열쇠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전에 내가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개의 인간관계, 특히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생각한 만큼 상대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합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서운함에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을 우정이나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과도하게 챙겨주고 또 그만큼 요구하게 되면 결국 서로 감당을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에게 맞춰달라고 강요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상대의 요구에 맞춰줘서도 안 됩니다. 결국엔 감당이 안 돼 싸우거나 서로 피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인생이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에게 목매달다가는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목을 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친구를 다양하게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관계를 다방면으로 유지하는 편이 외로움을 더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러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려면 내 마음을 상대에게 얼마큼 줄 것인가 하는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직장 동료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관계를 깊게 가진다 해도 일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떠나서 하는 부탁은 사양하십시오. 그가 상사라 하더라도 지혜롭게 피해 가십시오. 회식은 참석해야겠지만 팀워크를 핑계로 2차, 3차까지 가자는 말에는 꼭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동료의 일을 거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엄연히 각자 할 몫이 있는 직장에서 보상 없이 하는 근무는 결국 누군가에겐 원망으로 남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 모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어느 지인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퇴직하고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전 직장의 동료나 부하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직장에서 30년 근무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겠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직장 동료는 일하다 돌아서면 남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규칙은 모인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축구 모임에서는 축구를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운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사회운동에 진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기대는 버리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방법입니다. 직장 동료는 일이라는 기준의 거리, 종교 모임에서는 서로 같은 신앙을 추구한다는 정도의 거리, 동창이나 동호회는 친목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주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인생의 외로움은 자기가 짊어질 일이지 친구가 대신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내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바라만 봐줄 뿐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땐 오히려 나 같은 성직자가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찾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받고 평화로워집니다. 진부를 만나서 위로가 된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위로가 됩니다.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모임에서 정신없이 활동하다 보면 그 자체로 외로움이 치유됩니다. 친구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거리를 둘 때 되레 외로움이 줄어들 뿐더러 소원하던 관계가 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홍창진 신부님은 진정한 친구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친구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만나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특히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주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작 내면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은 채 친구에게만 집착하고 의지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땐 친구가 그립고 외로운데 아프고 나니 내 건강만 좋아도 행복할 것 같다는 어느 누리꾼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를 먼저 찾고 함께 같은 방향을 걸으며 서로 관심과 자극을 주고받는 도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